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삼성거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주택문화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가정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분리빌딩 통에 배출하는 지역은 가득 찰 때까지 악취와 날파리를 감내하고 RFID 개별 계량기 설치된 지역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라는 불리우는 오물 분쇄기나 가정용 감량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품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 대로 지난해 미인증 제품을 파는 4,643개 상품 페이지가 적발된 것을 보면 실제 판매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늘어났고 서울시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 가정용 감량기 지원까지 하면서 이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부담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총 2,495만 톤으로 4분의 3 이상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64%,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90%가 서울 안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을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 주민 반대로 신규 자원해소 시설 설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부족 등으로 배출지 원천 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거나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사료와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산물의 품질이 높지 않아 유상 판매 실적은 전혀 없고 이조차 수요처 감소로 자원 재활용 한계에 다 다다랐다 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제거된 수분은 음식물 쓰레기의 85%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폐수로 배출되는데 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수처리실로 옮겨 다시 개별적 처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 배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대했던 환경적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생활 패턴 변화와 함께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잠재적인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건물 지하에 공동 수거함에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경우 4차례 걸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나 후속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2030년까지 음식물 폐기물 20%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가정용 감량기 보급을 시작하였으나 2030년 서울의 예상 가구 수의 1%도 못 미치는 물량을 공급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형 감량기 보급화 사업의 경우 설치 장소 부족, 유지 관리비 부담 발생 등의 이유로 감량기 신청 공동주택에서 취소분이 발생해 지난해 경우 예산 집행률이 55.1%에 그쳤습니다. 강남, 송파 등 6개 구에서는 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RFID 개별 계량기 보급도 추진 중인데 공동주택 보급률은 70.5%지만 일반 주택은 3.7%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00g 정도라 하는데 1인 가구가 2리터 봉투를 채우려면 5일이나 소요되니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적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30년대 전량 분쇄 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도입한 이후 전 가정 50%가량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보다는 감량과 소각을 통한 에너지 해수 이주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장치 구매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응근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댁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스포저나 가정용 건조기를 사용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직 그걸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것도 요즘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당 한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어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집에서 아파트에 사니까 뭐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좀 물기가 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뭐 화장지나 이걸 대고 이렇게 좀 내려가는 약간 다소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직접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와이프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교대로.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70% 이상을 관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의 원칙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원칙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제 규정을 두는데 시행은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이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공 처리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조속히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네. 현재 서울에서 약 하루에 2,500톤의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서울의 관내에서 자체 처리 시설에서 약 30% 정도인 70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저희 계획은 26년까지 이 처리 목표를 60% 이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 강동 상일동에 하루 약 360톤 정도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난지 물재생센터에 또 똑같이 한 350톤 정도의 공공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마무리되면 자체 처리 비율이 한 7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망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데 2021년 서울시가 진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방향 설정의 용역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 나온 부산물 대부분이 처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은폐수였고 10% 정도의 부산물만 재활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부장님, 이 부산물을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1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면 약 10톤 정도의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나오는데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로 만든 사료나 퇴비는 약간의 고농도의 염분, 그다음에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상 판매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상으로 이제 퇴비 업체나 사료 업체에 약간 부생재료,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부생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뭐 일부 송파 같은 경우는 일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0%가 은폐수인데 은폐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은폐수는 일부는 저희의 공공 하수 처리장인 물재생센터 있지 않습니까? 하수를 처리하는 그쪽에서 하수하고 병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자체 그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자체 폐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을 들어서 만들어내는 부산물은 유상 판매가 아닌 무상 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연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부산물로 나온 사료와 퇴비에 약간의 어떤 품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감량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가정용 감량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중 가정용 건조기는 개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해 건조시켜 악취 발생, 에너지 소비량 증가 등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전기세나 소모품 교체 비용도 함께 측정했습니까? 예,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고요. 작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가정용 소형 감량기의 감량 효과는 약 평균적으로 70% 정도.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한 달에 전기세가 약 한 6천에서 7천 원 정도 평균적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건조기를 작동해 발생한 부산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사용자에 따라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홍보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 가지고 소형 감량에 나온 부산물도 퇴비나 사료로서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가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 배출 체계로 좀 유도화를 계속 해오고 있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일부는 뭐 아주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보여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홍보나 계도를 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 최근에 그 가정용 소형 감량기의 보급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음식물 쓰레기의 그 배출 체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 편향을 징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특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100% 동의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관리 원칙은 첫째는 감량, 둘째는 재활용, 셋째는 관련 인프라의 적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완벽한 처리,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각 발생원별로 맞춤형 감량 정책을 한번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상으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수 행정 제2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부 시장 유창수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시범 사업을 통해 주방용 오물 분쇄기 방식이 하수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오물 분쇄기를 설치한 세대들이 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그 음식물 고용물이 20% 이상 미만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좀 배출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조금 확대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 시설 설비 기준이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경우 일부 지역에 인증받는 제품을 사용만 허용되고 있는데 거름망을 떼고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상하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보고 받기로는 상하반기에 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사 및 그 판매점을 방문해서 그 미인증 제품이라든가 그 인증 제품의 불법 개조 여부를 이제 점검해서 고발 조치 및 인증 기관의 그 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말 기준에서 서울 시내 제조사 15개소 중에 판매소 5개소, 그래서 이 조사를 했고 최근 3년간 불법 제품에 대한 고발 현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그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에다가 불법 제품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하고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의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반영 대상이 된 것은 그 2,251개소 단지 중에 2,184개소, 약 90% 이상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불편, 공공처리 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지 온천 감량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출지 온천 감량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세대별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와 건물별 공동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가 확충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그 기환경 본부장이 말씀드렸지만 또 개별 그 오물 분쇄기, 그 감량기가 또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 단계부터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긴 그렇지만은 제품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 문화는 100년을 보고 하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들이 그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설계부터 제도 방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안심 주택 매입, 임대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시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면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부시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뭐 1인 가구의 특성이 그 뭐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약간 배달 음식을 많이 사서 그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원화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은폐수를 배출시키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까지 상용화된 만큼 시민 편의와 관리 비용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설비 도입을 다양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선 8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 서울을 동행 매력 안전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노고에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서울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범단지에 가셔서 직접 시연도 하셨는데요. 당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설치하신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 업무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누어 있고 하수관리 및 건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보니 아직 구체화된 정책을 돌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연말 시행 예정인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이 시급한데 시장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요. 오늘 의원님 많이 준비하셔서 관련 실국장 또 이 부시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을 느꼈고요. 저 역시도 이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낍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제가 갖다 버리면서 그런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주부들의 그 상황을 공감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이번 이 시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미래의 음식물 처리 방식이 다양하게 대비한 선택권 확보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거 문화가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동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한 맞춤형
저감 정책도 꼭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지에 최대한 처리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감량 중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향후 26년까지 가정부문 공공처리 비율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감량은 배출 단계에서 배출량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견 주신 음식물 처리 시설의 바이오가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 증설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 좋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국민의 협조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식습관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하지 않도록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방화문 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문은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중요한 방제 시설로 화재 시 화염 및 유기 연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현관뿐만 아니라 계단실, 공동 현관 등의 공용배도 설치됩니다. 방화문은 승강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제 시설이나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제 시설이 중요한데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한 대형 화재 사고를 소개합니다.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울산 주상복합 화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네 사례의 공통점은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점입니다. 의정부와 밀양의 경우 방화문 설치가 되지 않았고 제천과 울산은 방화문이 훼손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후에야 2019년 범부처 화재안전특별대책안 발표됐고 방화문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승강기는 정기 점검하고도 시간이 흐르면 교체하는데 방화문은 점검하거나 교체한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소대 연구진이 현장 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방화문의 분량은 3.7%이나 15년 이상은 22.7%, 20년 이상은 27.6%로 나타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불량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식 및 구멍 손상 같은 경우 사용연수 15년이 경과한 후부터 증가하고 20년 이상 된 방화문에는 문틀을 막아주는 고무 패킹인 가스켓이 마모되거나 탈락된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즉 성능이 확보된 방화문이라도 설치 후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적 부식, 예력에 의한 파손, 높은 사용 빈도에 의한 변형 등의 이유로 기존의 성능에 부합하지 못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못할 우려가 큽니다. 대피 공간이 방화문이 30분 이상 열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준은 2015년에야 마련되었고 공동주택 품질 인증제를 통과한 방화문만 사용하도록 의무하는 것도 2021년에야 품질안전 인증제가 마련됐습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 성능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방화문 자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여 기능을 상실한
방화문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외의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 관련 기준은 매우 부실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법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최초 사용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방화문 점검을 처음 실시하며 이후 3년마다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로 소방 점검을 통해 방화문의 더욱 근로자가 감지와 연동해 작동하는지 판단하지만 방화문 자체의 관리 및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점검은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매년 1년 이상 방화문 점검을 하며 영국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은 소방설비와 피난 방화설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방화문을 독립적인 설비로 구분해 점검 방법, 내용, 주기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방화문에 대한 대처 방향을 제시한다 합니다. 유사 시설물인 시설 승강기 관련 국내 기준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 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승강기문의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명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승강기 내구 연수를 18년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 고시에는 금속문과 승강기의 내용 연수를 7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화문은 별도의 내용 연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물 설비에 포함되어 20년 혹은 40년 내용 연수가 적용됩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점검 항목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방화문은 점검 항목은 국토부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 및 매뉴얼에만 담겨 있습니다. 유창수 제2부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8월 방화문 품질 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 대책 일환으로 그 방화문을 모든 층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화문 성능 기준 인증 제도와 2022년 4월에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문 관련 인증 제도는 강화됐으나 기준 강화 전 설치된 방화문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나 노후 방화문에 대한 교체 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화문 기준 강화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을 통해 방화문의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했지만 제실자의 지침 상태일 때 화재 위험 노출이 가장 높은 건축물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되어 제외되어 화재 확산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 수선 계획에 방화문을 추가하여 유지 관리 노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관내 많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되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방화문 관리 완전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건축물은 그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지금 그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관리법상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그 교체에 대한 항목과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미비한 것으로 해서 법령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명과 안전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료 돌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출근길에 방화문을 사용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세대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예, 문 열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방화문입니다. 네. 방화문은 현관문, 계단실, 승강기 등의 출입구 공동문에 사용되어 다수 제실자가 함께 이용하는 설비로 개폐 해수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훼손 및 파손 우려가 큽니다. 시장님, 최근에 영국에 다녀오셨는데 2017년 런던 그레펠 타워 화재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화재 사고를 접한 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상시에 이 방화문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직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40년 이상 경과된 방화문이 제대로 기능을 안 했던 게 적시가 돼 있네요, 기사에. 이건 1970년대 지어졌던 건물이고요. 2016년에 개보수했던 24층짜리 9층 소유 임대 아파트로 새벽 1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해당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년이 넘는 방화문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점이 피해가 매우 컸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시장님, 우리나라 상황은 과연 어떨게 다를까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시에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방화문 점검 및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화문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해서 매년 1회 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후에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방화문의 점검 및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용 부분의 방화문 교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기 수선 계획에 방화문 교체에 대한 항목과 주기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꼭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방화문의 성능에 대한 점검 제도 확립, 훼손된 방화문에 대한 교체 주기 기준을 마련을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존경하는 서울 천만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제319회 정례의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치로 본회의를 마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